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안녕하십니까. 중국 시장 담당하는 정정영입니다. 지난번 제가 좀 일정이 있었던 관계로 인사를 못 드렸고요. 그동안 중국 시장이 살짝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이제 주가 급락이 좀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우선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5월, 6월 중국의 주가 반등이 빨랐고요. 그 다음에 2월, 3월 급락하기 직전 수준까지 도달하면 약 3,400포인트, 상해종합지수 기준으로 3,400포인트 정도가 저항선에 다다를 것이다 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제 의견이 틀리더라도 계속 반등하기를 바랬는데 어쩌다 보니 또 3,400선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아직은 뚫고 올라가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까지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4월 말 저점에서 상해종합지수는 13% 정도 반등을 했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구조적 성장주 관련된 차이넥스트, 저희는 이제 창업판으로 알고 계신 분도 많죠. 그거랑 과창판, 스타50 지수 같은 경우에는 각각 33%, 27%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두 달 만에 이렇게 크게 반등을 하다 보니 중국 내부적으로도 너무 단기간에 급등하는 거 아니야? 라는 과열 우려가 어느 정도 있긴 했었죠. 여기에다가 사실은 2020년 3월에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주가가 한번 출렁였었죠. 그때 회복하는 속도보다도 지금이 훨씬 빠른 상황입니다. 2020년 3월에는요, 급락 직전 시점에서 급락했다가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는데 한 67거래일 정도가 걸렸었는데, 이번 회복장에서는 24거래일 만에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속도 자체도 한 3분의 1 정도로 확연히 빨라진 것이죠. 이렇게 주가 반등이 빠르다 보니 결국에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무엇이냐? 지금의 주가 반등, 지금의 밸류에이션, 지금의 상승 속도가 과연 믿어도 되는 것인지, 지금처럼 반등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뭐냐? 바로 루머예요. 그래서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너무 많은 루머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릴 루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제 펀더멘탈 회복과는 좀 무관한 정말 루머에 가까운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정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저는 구조적인 성장률, 계속 말씀드리는 전기차나 신재생, 빅테크,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비중을 계속 늘려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루머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인민은행이 이제는 긴축으로 전환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5월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중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부양책을 쓰기 시작하면서 인민은행이 기준금리도 내려주고요, 부동산 대출금리의 하한까지도 내려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5월과 6월의 경제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인민은행이 이제는 경제가 어느 정도는 이제 정상궤도에 올라갈 것 같아 보이니 미리 긴축을 하자라는 스탠스로 전환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이 불거졌습니다. 근데 사실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대가 한번 충족이 됐었죠. 즉 정책 부양을 쓰면서 실제로 5월 경제가 좋았는데 그 다음 따라올 기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대는 6월 중순에 이미 인민은행이 확인을 시켜줬죠. 우리가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건 확인을 했지만 속도를 훨씬 더 빠르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재정적자를 늘리는 방법, 그러니까 재정부와 재정적자를 늘리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고, 재정적자에는 포함되지 않는 특별국채도 지금 발행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이미 암시를 해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총알이 없다, 혹은 인민은행이 이제는 정책을 긴축적으로 돌아설 것이다라는 우려는 너무 이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다가 4월 하순경부터 제가 경제가 점점 회복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과연 지금 경제 회복 속도가 정책을 긴축으로 돌려도 될 정도의 강도인가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사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4월과 5월을 저점으로 6월부터 점차 올라가는 것이지, 마치 이제는 중국 경제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라고 할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정책 이반자, 그러니까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지금 바로 긴축으로 전환하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 관련된 내용이고요. 대규모 락다운 루머입니다. 사실 제가
뭐 이미 4월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상해가 락다운 해제했을 때부터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중국이 지금 락다운을 해제하는 건 경제 회복 속도를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눌러놨던 오프라인 경제 활동을 재개하는 것이지 마치 계속 유지하고 있던 동태적 제로 코로나 기조를 끝내는 것이 아니다. 언제든지 국지적으로 확산세가 있을 때마다 그 지역들은 계속해서 락다운이 들어갈 거고 특히나 상해 3, 4월 락다운과 비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해는요 확산세가 확인되고 있음에도 우리가 중국 혹은 전 세계에서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함부로 락다운을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한 열흘 정도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확진자나 무증상 감염자 여기에다가 사망자까지 많이 늘어나다 보니 다른 정부들 입장에선 지방 정부들 입장에선 상해를 이제 잘못된 사례로 벤치마크를 하고요. 벤치마킹을 하고 이제는 한두 명만 발생을 하더라도 소규모로 단기간에 일단 락다운을 하겠다라는 정책으로 완전히 굳혀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나라 언론 보도에서도 뭐 상해를 뿐만 아니라 주요 지역에서 전수조사를 들어간다라든가 아니면 락다운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자세히 조금 더 보시면 그 전수조사를 하는 기간도 1일에서 2일 정도 락다운을 하는 기간도 5일에서 7일 정도 명확하게 명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최대한 이 시기를 넘지 않게끔 만든 다음에 이 시기 안에 지역사회 감염, 그러니까 즉 자체적으로 더 퍼질 위험이 있는가 혹은 다른 지역으로 번져나갈 위험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이게 위험성이 없어진다라고 하면 바로 일주일 만에 락다운을 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연초의 모습과는 다른 상해 락다운과는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저희가 락다운이라는 단어에는 익숙해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익숙해진다라고 하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 효과가 중국에서도 이제는 점차 반영되기 시작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규모 락다운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제 주가 낙폭은 과거에 뭐 상해 락다운처럼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현지에서도 이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사실 저는 중국 현지 보도에서는 찾지 못했던 내용인데 우리나라에서 유독 많이 언급이 됐던 겁니다. 중국에서 부동산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영화관으로 많이 알고 계신 완다 그룹입니다. 그리고 완다 그룹 자회사 중에 이제 부동산 건물을 관리하는 부동산 상업관리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기업이 루머의 주체였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분식회계가 있었고요. 곧 디폴트가 터지고요. 그 다음에 완다그룹의 회장이 이런 이슈 때문에 지금 잡혀 들어갔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뭐 정말 조사가 들어가고 있다면 저도 이제 사실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아닐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보는 게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그 상업관리라는 기업이 심지어 지난 7월 8일에 지난주 주말이었죠. 그때 이미 10억 위안 규모의 자금 조달, 채권을 찍어서 자금 조달에 성공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이거고, 두 번째는 지금 홍콩의 IPO 상장 이제 신청서를 낸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본인들이 하고 있는 그런 상업 개발이라던가 아니면 영화관, 엔터 사업에 관련해서 사업을 더 확장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사실 저희가 분식회계 이슈가 있거나 혹은 정말 디폴트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 어디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고요. 심지어 내가 사업을 더 확장할 것이다라고 공식 석상에서 발표하는 것도 저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루머가 정말 출처가 분명하고 저희가 신뢰를 가지고 봐야 되는 루머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월요일 주가를 보면 오히려 부동산 업종 지수가 장 후반까지 상해종합지수를 아웃퍼폼하는, 그러니까 이기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주요 부동산 기업들, 핵심 부동산, 물론 부동산 기업들마다 차별화는 있었지만 부동산 산업지수가 전체 시장을 아웃퍼폼했다라는 건 사실 저희가 이 루머가 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어쩌면 이 루머를 아예 중국 현지에서는 아예 고민조차 생각조차 안 하는 이슈였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큰 이슈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월요일에 이제 또 전기차 밸류체인들이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전 잘 이해가 안 가요. 중국의 한 사모펀드의 왕이라고 불리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와이프분, 그러니까 부인분께서 본인의 SNS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냐면 최근에 시장 반등이 너무 빠르고 그 중에서도
중국의 대표 리튬 기업 중에 하나인 천재리튬이라는 기업이 너무 고평가다, 너무 비싸졌다라는 문구를 아주 간략하게 한 줄 씁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천재리튬이라는 기업은 하한가를 맞았고요. 전체 전기차 밸류체인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차적으로 저는 어떤 한 개인의 SNS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큰 변동성을 보였다라는 것 자체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고요. 여기다가 중국 현지에서는 이 사모펀드의 왕이라는 분이 사실은 2015년, 16년 중국의 주가 급등락이 있었을 때 주가 조작을 했다는 혐의로 2016년에 체포가 됐었고 지난해 7월에 이제 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년 넘는 시간 동안 행적을 확인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이때 이제 본인의 부인을 앞장세워서 점차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가 돌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저는 개인의 한 SNS 때문에 한 기업의 주가가 그리고 성장성이 폭발적으로 나오는 기업의 주가가 한순간 무너져 내리는 건 저는 명분이 필요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업에 대해서 정말 펀더멘탈 괜찮다라고 보지만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 라는 생각 때문에 이 SNS, 정말 한 줄 있는 SNS를 명분으로 주가를 던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그 SNS 상에서 천재리튬이라는 기업이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이제 작성을 했는데 실제로 중국의 2차전 업종지수의 밸류에이션 PER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78배 정도가 됩니다. 현재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을 했을 때. 근데 이 천재리튬의 PER은 35배밖에 안 돼요. 사실은 절대 레벨에서 이미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했을 때도 어떤 근거로 이 기업을 지금 밸류에이션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성장성도 산업보다 훨씬 더, 전체 산업보다 훨씬 더 크게 올라가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밸류에이션이 비싸졌는지, 고평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가는 반응을 했고요. 즉 그만큼 단기 과열에 대한 걱정이 커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루머가 확산됐던 모든 부분들이, 대부분들이 사실은 금요일이죠. 7월 15일 발표된 2분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앞두고 이제는 어느 정도는 오히려 주가를 조정하면서 부담 없이 이제 경제 성장률을 맞이할 수 있는 시점을 만들어주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5월부터 주가 반등했을 때 말씀드렸던 로직, 경제 안정화가 되면 될수록, 펀더멘탈이 견고해지면 견고해질수록, 저점 확인이 확실해지면 확실해질수록 저희는 오히려 구조적인 성장주에 주목을 더 하고 그 기업들이 최근에 이런 루머 때문에 주가를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렴해진 밸류에이션 매력이 저는 부각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를 제가 조금 더 많이 공부하고 기업이나 산업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점으로 보는 게 저는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정도면 아마 이제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과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이번 주는 루머를 소화해야 되는 시기도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도 6월에 소비자 물가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거기에다 금요일까지 중국의 경제 성장률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메인 이벤트들이 좀 눈앞에 다가와 있죠. 그래서 이번 주는 조금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가 안정화되면 될수록, 펀더멘탈이 견고해지면 견고해질수록 성장주가 더 시장을 이끌어가는 모습은 이어질 것이다라는 의견에는 저는 전혀 변함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중국 투자 혹은 글로벌 투자에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내용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